그날 새벽 4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으로만 울려야 하는 휴대폰이었는데 실수로 소리를 켜둔 모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벨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박정희 환자분이 새벽에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누구요? 박정희 환자분. 68세 여성분이신데 신분증에 보호자 연락처가 이 번호로 되어 있어서 엄마였습니다. 제 엄마가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뇌 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성동구 소재 한빛병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서두르시는 게. 똑똑똑. 전화 너머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나무 계단. 13개의 계단을 밟는 소리가 하나하나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이 시간에 계단을 올라올 사람은 한 분뿐입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아, 문 열어.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기고 일어났습니다. 잠옷을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잠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습니다. 누구 전화야? 이 시간에? 어머니, 그게 누구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2층에서 시아버지가 깨어나실까봐, 남편이 깨어날까봐 본능적으로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데요. 뭐, 응급실? 어디? 시어머니가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대 옆 작은 공간이 전부인 이 좁은 방에서 시어머니의 존재는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빛병원이요. 새벽에 쓰러지셔서 상태가 어떤데? 큰 병원이야? 시어머니의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안부를 묻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뇌 쪽 검사가 필요하대요. 제가 지금 당장 가봐야.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건가요? 안 된다고. 넌 못 가. 하지만 어머니, 우리 엄마가 지금. 알아. 근데 안 돼.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짚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아침 약 챙겨드려야지. 혈압약은 꼭 6시 30분에 드셔야 하는 거 알잖아. 물도 정확히 200ml.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건 제가 준비해 놓고 갈게요. 그리고 재혁이 도시락. 어제 반찬 떨어졌어. 새로 해야지. 아침에 계란말이하고 시금치 무침 만들어서 싸줘야 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도시락은.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시장 가게에 재고 들어오는 날이야. 반찬 재료 200인분. 오전 10시까지 다 정리해야 해. 넌 오전엔 절대 못 가. 어머니, 제발이요. 몇 시간만이라도.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지금 이 집 일보다 내 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집 온 지 8년 됐어. 8년. 그동안 내가 뭘 가르쳤는데 시집 식구가 먼저야. 친정은 남의 집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시장 가게 재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정말 심각한 상태래요. 의식도 불안정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서울까지 2시간이야. 왕복 4시간. 내가 그 시간 동안 없으면 이 집은 누가 돌봐? 아버지는 며느리 손에 약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재혁이는 내가 싼 도시락 아니면 안 먹잖아.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이불 밑에 숨긴 것이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휴대폰 줘봐. 어머니, 줘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한빛병원, 성동구. 엄마 혼자 사시지? 네. 다른 가족은? 없어요. 엄마 혼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까움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오늘은 안 돼. 가봤자 넌 뭐 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넌 여기서 내 할 일이나 해.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쓰러져 계세요. 제가 가서 있어줘야죠. 그래서 내가 가서 손 잡아주면 나?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내려와. 늦으면 또 잔소리 들을 거야. 알았지? 어머니, 제발. 됐어. 나 다시 자야 해. 내 전화 소리 때문에 잠 다 깼잖아. 다음부터는 진동으로 해놔. 알았어?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7분. 병원에서 전화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워야 할까요? 침대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혁 씨는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일어나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지금 몇 시인데? 남편은 눈도 뜨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있대.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느 엄마? 우리 엄마. 친정 엄마. 아, 그래.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봤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근데 어머니가 안 된대. 그럼 안 되는 거지. 여보.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의식 불안정하다고 했어. 나 가봐야 해. 수연아. 남편이 귀찮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 나도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해. 그리고 엄마 혼자 사시잖아. 내가 가봤자 뭐 할 수 있어? 남편의 말이 시어머니 말과 똑같았습니다. 적어도 곁에 있어줄 수는 있잖아. 나중에 가면 안 돼? 어머니 기분 상하시면 나도 힘들어. 알지? 남편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당뇨로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병문안 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해야 한다며 막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외식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허락을 구했더니 시어머니 생신도 안 챙기면서 친정 엄마 생신은 챙기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3년 전에는 엄마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셨을 때 제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팔 부러진 거 내가 가서 뭐 해주냐며 문을 잠그셨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신 겁니다. 그날 저는 3층 작은 방에서 엄마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시댁에서 안 된대. 엄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엄마 혼자서도 잘해. 너 시댁에서 혼나지 말고.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댁 눈치 보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프신 것도, 외로운 것도, 딸이 보고 싶은 것도 참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혈압약을 챙기고 물 200ml를 정확히 컵에 따랐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아침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의식은 돌아오셨을까요? 혼자 무서워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딸인 제가 곁에 없는데 엄마는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수연아,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시락 2개 싸. 하나는 재혁이 것, 하나는 내가 가게에 가져갈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10시까지 가게 나와. 재고 정리해야 해. 늦지 마. 어머니, 혹시 오전에 잠깐이라도. 안 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엄마 병원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히려 이 집 일 제대로 안 하면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는 거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시집살이가 뭐가 힘들다고 운다며 혼날 테니까요. 7시 30분.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도시락 2개를 가방에 넣으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병원 전화해봐. 알았지? 그것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니, 해주고 싶은 전부였습니다. 10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휴대폰을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진 않았을까? 엄마는 괜찮으신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서는 휴대폰을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볼 시간에 손님 맞이나 해. 그것이 시어머니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친절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휴대폰은 가방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게 지난 8년간 제 삶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저는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10분 안에 나와. 손님 몰릴 시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한빛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원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한빛병원 응급의료센터.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희 환자 딸인데요. 아, 보호자분. 아침부터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환자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CT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야 해서 지금 바로 갈게요.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똑똑똑.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10분 넘었어. 나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지금 나가요. 저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계셨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병원이요. 엄마 상태가 나빠졌대요. 수술 동의서에 제가 사인해야 한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 안 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점심시간이야. 손님 제일 많을 때라고. 가게 접을 거야? 내 친정일 때문에 우리 가게 하루 장사 망치게. 하지만 수술 동의서를 전화로 안 돼? 요즘 그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된다던데.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돌려 가게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님들 기다려. 어서 가.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반찬을 팔았습니다. 손님들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포장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은 했을까요? 누가 동의서에 사인했을까요? 엄마는 지금 수술실에 계신 걸까요? 오후 5시 드디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매출 괜찮네. 역시 손님 많을 때 사람 손이 필요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 가도 될까요? 집 가서 저녁 준비부터 해. 아버지 약 시간 6시 30분이야. 너 없으면 누가 챙겨드려?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병원 다녀와서. 안 돼. 직접 챙겨드려야지. 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저녁도 해야지. 오늘 아침에 반찬 다 떨어졌잖아. 저녁에 고등어 구워주기로 했어. 어머니. 됐어. 그만 얘기하고. 엄마 병원 일은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넌 내 할 일이나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해해야 돼.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이 집 일이 우선이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라고. 하지만 엄마가 수술을. 그러게 말이야. 왜 혼자 사시게 했어? 내가 친정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했습니다. 시집 와서 친정 엄마 모시고 산다고? 말이 돼? 그럼 우리 부모님은? 시부모 모시는 게 먼저지. 하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시댁에 얹혀 사는 거였으니까요. 저녁 6시 30분. 저는 시아버지께 약을 드렸습니다. 수연아, 장모님은 좀 어떠시대?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낮에 연락이 왔는데. 여보,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식사 시간에 딴 얘기하지 마세요. 소화 안 돼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빨리 손 씻고 들어와. 엄마가 기다리셨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남편의 내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저는 3층 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전화 못 받았어. 엄마 상태가 나빠졌대. 수술해야 한대. 그래, 그럼 수술했겠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의서에 사인해야 하는데 못 갔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넌 여기서 할 일이 있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가. 수연아, 남편이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 엄마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어? 그건 엄마 보험이. 그래, 보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만약에 엄마가 올해 입원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난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도 그거야. 내가 친정만 생각하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지.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 요즘 어머니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어머니가 서운해 하셔. 8년 동안 며느리 교육시키셨는데 아직도 친정 생각만 한다고. 나는 그냥 됐어. 피곤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불 끄고 자자.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 한쪽 구석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희 환자 관련해서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수술은 완료됐습니다. 다행히 의료진 판단 하에 응급수술을 진행했고요.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가족분이 계속 곁에 계셔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습니다. 남편이 깨면 또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연아, 엄마.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보니 제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사슬의 끝은 시어머니가 쥐고 계셨습니다. 어딜 가려고? 엄마한테 가야 해요. 안 돼. 넌 여기서 일해야 해. 시어머니가 사슬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시댁에서 혼나지 말고. 엄마. 새벽 5시. 쿵쿵쿵. 시어머니가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기상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어제 설거지 제대로 안 했더라. 그릇에 기름기 남아있던데? 죄송해요. 오늘은 제대로 해. 알았지? 네. 그리고 오늘 시장 가게 장 봐야 해. 아침 식사 준비하고 9시까지 시장 나와. 어머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네. 너 요즘 버릇 없어졌어. 8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친정 엄마 때문에 이 집 일 다 내팽개치려고? 그게 시집온 며느리가 할 짓이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중환자실에. 다들 그래. 부모 아프면 효녀인 척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친정 엄마가 보험금 많이 들어놨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내가 다 알아. 내 엄마 보험금 1억 넘는다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야? 엄마 돌아가시면 돈 들어오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뭐야? 평소에는 친정도 잘 안 가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해?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가서 살릴 수 있어? 수연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쌀을 씻으라며 쌀통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아침 준비해. 7시까지. 그리고 돌아서서 2층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지금 갈게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3층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딜 가? 병원이요. 엄마가 위험하대요. 안 돼.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돼. 아침 준비 안 했잖아. 아버지 약 챙겨드려야지. 어머니,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친정 가서 뭐 할 건데. 엄마 보러 가야죠. 그 보험금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거역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연아, 당장 들어와.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뛰쳐나와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택시를 겨우 잡아 탔습니다. 한빛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동안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올까봐, 엄마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엄마가 난리 났어. 당장 집으로 와. 저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1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따르릉.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번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수연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엄마가 정말 위급해서. 수연아, 나 숨이 안 쉬어져. 네. 가슴이 너무 아파. 119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당장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와. 119 부르는데 넌 집에 와 있어야 해. 수연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죄송한데 차 돌려주세요. 네. 병원 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가슴 통증,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친정 엄마, 시아버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119가 오고 있고 누군가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료진이 계십니다. 제가 가봤자 손 잡아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서 살릴 수 있어? 아닙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막 출발하는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구급차를 향해 뛰어갔지만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 판단이 흐렸습니다. 엄마에겐 나뿐이지만 아버님은 보호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요. 늦었어. 아버지 벌써 가셨어. 어느 병원으로요? 다음 병원. 시댁 근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안 돼. 넌 집에 있어. 네. 재혁이한테 연락했어. 재혁이가 병원 가고 있어. 넌 집에서 아버지 입원 짐 싸.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근데 엄마가. 됐어.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친정 엄마 얘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넌 이 집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먼저야. 알았어? 저는 시아버지 입원 짐을 쌌습니다.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혼자 중환자실에 계신데, 딸이 곁에 없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검사 중이야. 심장은 아니고 공황장애래. 과호흡 증상. 공황장애요? 응.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래. 좀 쉬면 괜찮을 거래. 공황장애.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입원은 1박만 하래.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아. 엄마가 입원 짐 싸래? 응, 다 쌌어. 그럼 엄마 모시고 택시 타고 병원 갈게. 넌 집에서 저녁 준비해놔. 나 밤에 들어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공황장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엄마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짐 다 쌌어? 네. 그래. 나 병원 갈 준비할게. 넌 저녁 준비해.
아버지 퇴원하시면 미역국 끓여야 해. 알지?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심장이 아니라 공황. 알아. 재혁이한테 전화 받았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며느리가 챙겨야지. 그럼 제가 엄마 병원에. 안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집 지켜.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 해놔야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어머니, 됐어. 그만해. 아버지가 왜 쓰러지셨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아침에 뛰쳐나가서 그래. 아버지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집 나가는 거 보고 충격 받으신 거야. 저 때문이라고요? 그래. 내 때문이야. 내가 친정만 생각하고 이 집 생각 안 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시아버지 쓰러뜨려 놓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뛰쳐나간 것은 사실이니까요.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놀라신 것도 사실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됐어. 나 병원 간다. 너 집에서 기다려.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마. 알았지? 네. 못 믿겠으니까. 시어머니는 현관 열쇠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문을 잠그셨습니다. 밖에서 딸깍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3층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3층에서 내려가 보는 상상을 해봤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딸을 찾으십니다.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계속 수연이라고 부르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친구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집에 갇혀 있어. 시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가셨어. 뭐? 지금 21세기에 그게 무슨.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나 못 가. 어떡해. 수연아, 진정해. 경찰 불러. 안 돼. 그러면 시댁이랑 완전히 끝나. 이혼해야 돼. 그게 나쁜 건가? 수연아, 이건 감금이야. 불법이라고. 알아. 근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엄마 집은 작은 원룸입니다. 엄마도 이제 아프십니다. 저는 8년 동안 일을 안 했습니다. 경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제 통장은 시어머니가 관리하십니다. 미나야, 나 조금만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입원하셨어. 1박 하신대.
그럼 제가 지금 엄마 병원에 저녁 준비해. 재혁이 오늘 밤에 들어온대. 어머니, 수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버릇 없어진 거 맞지?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 말 들어. 오늘은 집에 있어. 내일 아침에 아버지 퇴원시키고 그 다음에 내 친정 엄마 병원 가도 늦지 않아. 내일요? 엄마가 지금 위급한데. 하루 이틀 차이로 뭐가 달라지겠어.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시어머니는 2층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밤 8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대? 응. 내일 퇴원하신대. 엄마가 병원에 계시고. 그래.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응? 어머니 말씀 잘 들어. 너 요즘 좀 그래. 나 그래? 응. 친정만 생각하고 이 집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도 쓰러지셨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남편은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 돌아가시면 보험금 나오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아니,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잖아.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지금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나가. 뭐? 나가라고. 밥 먹지 마. 저는 남편의 밥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야,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나가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왜 그래? 엄마, 수연이가 지금 이상해요. 제 밥그릇을 뺏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수연아, 너 정신 차려.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의료진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네. 빨리 오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잠그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엄마가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3층 방 바닥에 앉아 현관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요? 어둠 속에서도 1층 현관의 자물쇠가 상태가 보이는 어떠세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병원 번호를 엄마가요?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상태가 할까요? 어떠세요? 엄마는 어떤 상태일까요? 따르릉. 엄마가요? 먼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요? 보호자님. 간호사의 상태가 목소리가 어떠세요? 조용했습니다. 환자분께서 30분 전에 엄마가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응급처치 어떠세요? 중인데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갈게요. 서두르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엄마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가방을 집어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엄마가요?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 상태가 어떠세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야 이 시간에? 어머니,
다나야. 2층 안방 문을 오전엔 두드렸습니다. 절대 못 가. 친정이 더 어머니, 중요하니? 문 열어주세요. 엄마가 누구야, 이 시간에? 심정지래요. 다나야. 안에서 인기척이 오전엔 들렸습니다. 절대 못 가. 친정이 잠시 더 후 중요하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엔 절대 못 가. 뭐야, 친정이 더 새벽에. 중요하니? 시끄럽게. 누구야, 이 어머니, 시간에? 현관문 열쇠 좀 주세요. 엄마가 오전엔 심정지래요. 절대 못 가. 친정이 더 중요하니?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누구야, 이 심정지. 시간에? 시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오전엔 않은 채 절대 못 가. 친정이 더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하니? 그럼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누구야, 이 시간에? 지금 가봤자 뭐해. 어머니, 오전엔 절대 됐어. 못 가. 친정이 더 시끄러워. 중요하니? 아침 되면 가. 누구야, 지금은 이 자야 시간에? 해. 다나야. 시어머니는 다시 오전엔 방문을 절대 닫으려 못 가. 했습니다. 친정이 더 중요하니? 저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이 어머니, 시간에? 제발이요. 다나야. 제발 문 열어주세요. 오전엔 절대 못 가. 나 친정이 더 중요하니? 손 치워. 어머니, 누구야, 이 잘 시간에? 싹. 다나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쳤습니다. 오전엔 절대 못 가. 너 친정이 지금 더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문 중요하니? 잡고 누구야, 이 매달리고 시간에? 다나야. 엄마가 죽어요. 지금 오전엔 죽어간다고요. 절대 못 가. 친정이 더 중요하니? 그래서 내가 가서 살려. 누구야, 이 시간에? 의사도 못 살리는 걸. 다나야. 시어머니의 오전엔 목소리가 절대 못 가. 차가웠습니다. 친정이 더 중요하니? 수연아, 정신 차려. 누구야, 이 이미 시간에? 늦었어. 다나야. 지금 가봤자 시체나 오전엔 보는 절대 거야. 못 가. 친정이 더 그게 중요하니? 효도야? 차라리 누구야, 여기서 이 시간에? 기도나 해. 다나야. 그게 죽은 사람한테 더 오전엔 나아. 절대 못 가. 친정이 쾅. 더 중요하니? 방문이 닫혔습니다. 누구야, 이 저는 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3층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 높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창틀에 발을 걸쳤습니다. 그때 옆집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두 집 사이 거리는 약 1m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엄마.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며 손이 다 거칠어지셨던 엄마. 그런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타닥. 옆집 베란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를 넘어 옆집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이었습니다. 8년 만에 시어머니 허락 없이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빛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가 무사하기를. 제발 제가 도착할 때까지만 버티시기를.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 40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박정희 환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대기실로 오시겠어요? 엄마는요? 엄마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십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환자분께서 오전 6시 15분에 임종하셨습니다. 임종.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하셔서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25분 전에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왔어. 수연이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오고 싶었어. 매일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 마지막에도 못 왔어. 엄마 혼자 가게 했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하지만 고인께서 이걸 맡기셨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입원하시던 날 저희에게 주시면서 딸분이 오시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야. 엄마는 알아.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거, 엄마는 다 느꼈어. 너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자유롭게 엄마 만나러 온 적 없잖아. 늘 시댁 눈치 보고 시어머니 허락받고 몇 시간 안에 돌아가야 한다고 조바심 내고 엄마 생일에도 못 왔어. 아플 때도 못 왔어. 작년에 엄마 팔 부러졌을 때 너 오고 싶어 했잖아. 근데 못 왔어. 그때 엄마 알았어. 우리 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수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그런데 너는 행복하지 않더라. 8년 동안 단 하루도.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어. 이 봉투 안에 보험 증서가 있어. 1억 5천만 원. 엄마가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넣은 거야. 수혜자는 너야. 오직 너. 이 돈은 내가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야. 이혼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소원이야. 시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 돈 주지 마. 그건 내 거야. 내 인생을 위한 거야. 수연아, 엄마 미안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울 때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해. 사랑한다,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험 증서와 함께 통장도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300만 원.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아. 시댁 나와서 내 힘으로 살아. 엄마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자유롭게 살게. 약속할게. 오전 10시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3일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어디야? 병원. 병원? 너 집에서 나갔어? 어떻게? 엄마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언제? 오늘 새벽? 그래. 그럼 장례는? 3일장. 모레발인. 알았어. 근데 수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너 몰래 나간 거. 그리고 보험금 얘기하시던데. 그거 얼마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겠어. 수연아, 숨기지 마.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1억 넘는다며? 그건 일단 장례 끝나고 집에 와. 어머니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미나가 왔습니다. 수연아,
미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모,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응. 미나는 빈소 앞에 절을 하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시댁으로 돌아갈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모 마지막도 못 본 거 알아? 시댁에서 못 나오게 막아서. 알아. 그리고 문 잠근 거. 그거 감금이야. 불법이라고. 미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선택해야 해. 시댁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나올 거야.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나올 거야. 이제 안 돌아가.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응. 엄마가 준비해 놓으셨어. 저는 보험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나올 거야. 엄마가 원하신 거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결심했어, 수연아. 내가 도와줄게. 장례 첫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보험금 얼마야? 말 안 해도 알아. 1억 5천이지?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돈 우리 집에 보태야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재혁이가 장남인데. 처가 경조사비 우리가 냈어. 부조금도 우리가 냈고. 당연히 보험금은 집안에 보태는 거지. 어머니, 그건. 그리고 너 이 집에서 8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 집도 우리 집에서 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보험금 좀 보태야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오빠 집도 사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있어. 그 돈 있으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그 돈은 뭐, 내 거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개인 재산을 가져? 말이 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가족인데 뭐가 내 거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집 사자. 응?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뭐? 그 돈 안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그 돈은 우리 엄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자유롭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무슨 소리야? 저 이혼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혼? 너 같은 게 이혼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 8년 동안 일도 안 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보험금 믿고 이러는 거지? 그 돈 내 거 아니야.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 고유 재산이에요. 미나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8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무급 가정부로 부려먹으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식사 챙기고 시장 가게 일하고 집안일하고 단 하루도 쉰 적 없어요. 명절엔 20명 넘는 친척 식사 혼자 준비했어요. 제 월급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친구 만나는 것도
친정 가는 것도 다 막으셨잖아요. 그게 시집살이야.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학대예요. 우리 엄마 마지막도 못 보게 하셨어요. 문 잠그고 감금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안 당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손 떼요. 당신도 똑같아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요. 수연아, 나 이제 자유롭게 살 거예요.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우리 집 문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네, 안 들어갈 거예요. 빈소에서 엄마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지? 나 이제 자유야. 엄마가 주신 자유야. 영정 사진 속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알아봐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시작이야. 미나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들어가고 재산분할 청구해. 8년간 무급 가사노동 산정하면 최소 5천은 나와. 5천만 원? 응. 그리고 이거. 미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장 가게에서 일한 거. 증거 있어? 증거요? CCTV, 문자 기록, 증인. 뭐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백 통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가게 9시까지 나와. 오늘 재고 정리 내가 해. 손님 많으니까 빨리 와. 이거면 돼? 미나가 휴대폰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임금 청구 들어갈 수 있어. 8년간 최저임금 계산하면. 미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잡아도 대략 1억 2천? 1억 2천? 응. 무급 노동이잖아. 당연히 받아내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감금죄. 문 잠근 거 기억하지? 그거 형사고소 가능해. 형사고소요? 응. 증거는? 그날 옆집 베란다로 넘어간 거 CCTV에 찍혔을 거예요. 좋아. 옆집 사람들 증언 받아내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문 잠갔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 저는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문 잠그고 가셨어. 나 못 나가. 엄마 병원 가야 하는데. 남편의 답장. 그냥 있어. 엄마 화나셨어. 이거요. 미나가 휴대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감금죄 성립돼. 수연아, 넌 피해자야. 알지? 일주일 후 시댁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 재산분할 청구서, 임금 청구서, 형사고소장. 4개의 폭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너 미쳤어? 이게 뭐야? 보시면 알잖아요. 재산분할 5천에 임금 청구 1억 2천? 그리고 우리 엄마 고소? 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예요. 수연아, 우리 대화로 풀자. 이렇게까지 해야 돼? 8년 동안 대화 안 통했잖아요. 이제 법으로 해결할게요. 너 이러면 끝이야. 넌 아무것도 못 받아.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긴. 너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지? 1억 7천을 달라고? 미쳤어? 8년간 일한 대가예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무슨 최저임금이야. 내가 뭘 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집안일, 가게 일, 시부모님 수발. 기록 다 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너 이러면 우리 집 망해. 그 돈 어디서 구해?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실 문제예요. 2년이 진짜. 시어머니가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 녹음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2주 후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서 시댁 식구들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변호사까지. 피고 측 변호사입니다. 시댁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소개해준 법무사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내용을 보니 8년간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시장가계, 무급 노동에 대한 임금 청구, 감금에 대한 형사고조. 맞습니까? 네. 피고 측 입장은 시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부부간 가사노동은 당연한 의무이고 시장가계 일은 가족 간 도움이었습니다. 감금은 오해입니다. 증거자료 있으십니까? 미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8년간 문자 기록 500통, 시장가게 근무 CCTV 영상, 감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 옆집 주민 증언, 병원 기록.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문자들을 보면 9시까지 가게 나와라, 재고 정리해라, 손님 많으니 빨리 와라. 이게 수백 통이네요.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문 잠그고 가셨어. 못 나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며느리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럼 화재 발생 시 대피는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 조정을 권고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조정안은 재산분할 3천만 원, 임금 청구 5천만 원, 감금권에 대해서는 합의 권고, 총 8천만 원 지급과 함께 이혼 합의.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8천만 원? 말도 안 돼. 소송 가면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의뢰인분, 조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가 유리해? 8천을 어떻게 구해? 소송 가면 1억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8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8년 동안 일 시켰잖아요. 월급 한 푼 안 주고.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시댁에서 8천만 원을 거부했으니까요. 좋아. 소송으로 가자. 끝까지 가보자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나가 알려줬습니다. 수연아, 시댁에서 은행 대출 알아봤대. 근데 신용도 문제로 거절당했대. 그래서요? 재래시장 가게 팔려고 내놨어. 금매로.
시어머니가 평생 운영하던 그 가게를, 그리고 집도 담보대출 알아보고 있대. 시댁 3층 다가구 주택. 그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8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성립, 재산 분할 3천만 원, 무급 노동 임금 5천만 원, 총 8천만 원 수령. 시어머니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저주받을 거야. 저주는 어머니가 받으실 거예요. 8년 동안 사람 하나 감금하고 착취하셨으니까. 뭐,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소문 엄청 났던데요. 며느리 무급으로 부려먹다가 소송당했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문 잠그고 감금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시장 상인들이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CCTV 영상 제출하면서 증거 확보하려고 시장 돌아다녔거든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난리였다면서요? 집사님이 며느리 학대했다고.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예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쌓아온 시어머니의 좋은 시어머니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날, 저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 8천만 원, 엄마 보험금 1억 5천만 원, 엄마 통장 2,300만 원, 총 2억 5,300만 원. 엄마가 주신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뭐 할 거야? 카페 차릴 거야. 엄마 이름으로. 좋은 생각이야. 저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카페. 엄마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를 파는 카페. 3개월 후 카페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장인어른, 수연아.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 미안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옥자가, 내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근데 난 용기가 없었어. 저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옥자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가게 없어지고 집에 대출까지 받았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군요. 근데 말이야.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옥자가 잘못한 거니까. 시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카페 잘 됐으면 좋겠다.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6개월 후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호두과자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자주 올게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 걸린 엄마 사진.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엄마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카페 문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어 보였습니다. 8개월 전보다 훨씬.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자유는 이런 맛이었습니다. 쓰디쓴 끝에 찾아온
달콤한 평화. 1년 후, 카페 정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호두과자 5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오후 3시, 카페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자리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딸도 시집 갔는데 연락이 뜸해서 말이야. 여기 오면 사장님 보는 재미로 살아. 에이,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장님 같은 며느리 있으면 시어머니가 복받은 거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사연을 모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 오늘 만든 호두과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팔렸어. 엄마 레시피 덕분이야.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지난 1년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외로워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연 카페였으니까요. 엄마가 제게 준 자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 평균 30만 원, 한 달 순수익 400만 원 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천, 월세 50. 좁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집, 밖에서 누군가 잠그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말이야. 미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 시댁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시어머니. 치매 초기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응. 시아버지가 병원 모시고 갔는데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받았대. 재혁이가 동네에서 그러더라. 그리고 재혁이 재혼했대. 그래. 응. 결혼한 지 3개월 됐대. 너랑 이혼한 지 9개월 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나? 아니. 그냥 허무해.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근데 말이야.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 3개월 만에 도망갔대. 뭐? 시어머니 수발 못 견디겠다고 짐 싸서 나갔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해도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지금 혼자 엄마 모시고 있대. 시아버지는 작년에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수연아, 너 잘 나온 거야. 알지? 응, 알아. 만약 제가 그 집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치매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8년이 아니라 18년, 28년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엄마, 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고 준비를 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아. 재혁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응, 고마워. 저는 커피를 내려 건넸습니다. 재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카페 잘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네. 수연아,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8년 동안 내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재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근데 난 용기가 없었어. 알아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밥도 안 주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 겁쟁이였어. 재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떠나고 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엄마 지금 치매야. 나 혼자 모시고 있어. 새 와이프는 3개월 만에 나갔어. 못 견디겠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8년을 어떻게 견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재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는 거 알아. 재혁 씨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시 시작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놓아주는 것.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묘비를 닫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카페도 잘 되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재혁이가 왔었어. 사과하더라. 용서했어. 엄마 말씀대로 이제 다 놓아줬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자유 줘서, 나한테 용기 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엄마.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안에 살아계셨으니까요. 카페를 할 때마다, 호두과자를 만들 때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엄마가 함께 계셨습니다. 1년 6개월 후, 카페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남자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호두과자 직접 만드시나요? 네, 제가 만들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에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전 이 근처 회사 다니는데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정말로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4번, 5번.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한 달 후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이혼한 사람인데. 알아요. 괜찮아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우린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2년 후, 카페 정희는 2호점을 냈습니다. 미나가 2호점 점장을 맡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대박 났어. 다 내 덕분이야. 그리고 저는
재혼했습니다. 그 남자 강민호 씨와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몇 명만. 시어머니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편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거. 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축의금이에요? 아니야. 너희 카페 투자금이야. 나도 동업자 할래.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장사 잘하더라고. 나도 한 몸 끼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었구나. 3년 후. 그리고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수연아, 축하해. 미나가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엄마 됐네. 우리 수연이가. 응. 엄마가 된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엄마처럼 희생적이지만 엄마보다 행복한 엄마. 그날 밤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딸이래. 딸 낳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제게 준 자유. 그 자유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유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여기까지 수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8년간의 시댁 생활, 엄마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자유를 향한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 인생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